2021년 4월 16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배반의 시대, 섬뜩한 K제조 엑소더스.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성 이후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의 미 합작법인이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이대로라면 IT 제조 강국의 위상을 지켜왔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제조 공장이 모두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네요. 2대1리 비트코인 투자 위험도 빨간불. 언제든 큰 손실 가능.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012년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이며 코인 거래에 따라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현재 5,6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이 업체가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하면서 가상자산이 주류 자산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장밋빛 경제지표에 들뜬 뉴욕 증시. 다우, 사상 첫 34,000 돌파. 미국의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장밋빛 지표가 쏟아져 나온 15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도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양, 코로나19 백신 보급, 식당 등 영업 제한 완화로 소비와 고용이 동반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머니투데이, 이주열 하는 총재, 경기 회복 빨라져. 3대 중반 성장 가능.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가 3대 중반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만큼 저금리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상황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경비즈니스, 한국 기업, 유럽 진출 쉬워진다. 개인정보 보호 협의의 성공적 마무리. EU 집행위는 한국에 대한 초기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인 GDPR의 보호와 동등한 보호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계약 조항 SCC 스탠다드 컨트랙추얼 클로즈와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하거나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 뉴스입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전합니다. 일본스가 미국행, 미중 갈등, 태풍 속 바이든과 첫 회담.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한국 시간 17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스가 총리는 출발에 앞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일미 동맹을 강고하게 하고 싶다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회담에서 재차 확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입니다. 남아공서도 아시아계 인종차별 반중정서 한몫.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인회장이 골프장에서 한 백인에게 중국 X라는 욕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미국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은 아시아라는 공통점이 있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그 밑에 깔려 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신문입니다. 캐릭터로 얼버무리냐? 일본 삼중수소 홍보 중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 문제가 돼 삼중수소 트리튬을 미화한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 안전성을 홍보하려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면 트리튬도 안전하다는 점을 국내외에서 강조하기 위해 트리튬을 귀여운 캐릭터로 포장했으나 일본 국민들은 세금 낭비,
캐릭터로 얼버무리지 마라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자 부흥청은 캐릭터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한국경제, 주호영 선통합론에 하태경 원내대표부터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후 전당대회냐, 전당대회 후 합당이냐를 놓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통합이 먼저라는 의견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선 통합론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뉴스원, 조용한 북 태양절. 아직까지 김정은 공개 행보 없어.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109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별다른 무력 도발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 추후 북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북측에서 보이고 있는 특별한 군 동향이나 대외적 행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1이 국민의힘 초선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해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5일 소급 적용이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고 14일 손실보상을 제안한 지 1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초선들의 주장입니다. KBS, 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윤호중 대박완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사람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사선의 윤호중 의원과 86그룹으로 분류되는 3선 박완주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1위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결선 투표를 벌입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조선비즈에서 전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에 도입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자가검사 키트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의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널A에서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접종 후 희귀혈전증 사례가 확인된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구매 계획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영하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도입 총괄팀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러스 벡터 계열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구매 계획에 변동이 없다면서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살펴나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합니다. 10여 년간 내부 정보로 전국 곳곳에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 신도시, 수원 광교 신도시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 팔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에서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이미 여행객들로 붐비는 제주도의 샤넬 쇼핑객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샤넬의 임시매장 샤넬인 제주의 예약은 매장 운영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20일까지 꽉 차 있습니다. 샤넬 제품은 일단 사두면 가격이 오르는 탓에 이른바 샤테크 샤넬 제테크란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벌써 금요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 쿼리